이번 강의 내용은 식도수술 섹션 치프이신 존 위 박사님의 환자를 위한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해주시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란 무엇일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입과 위 사이에 있는 기관인데요. 가슴을 통과해서 등뼈 옆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식도 제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식도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 제거술은 위를 제거하는 거 말하죠. 식도 제거술에는 재건이 들어갑니다. 새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위 제거술을 위해서는 식도에 소장을 연결하고 또 식도 제거술을 위해서는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슴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종종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술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암의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매우 초기에는 내시경으로도 가능하고요. 매우 진행된 전이는 또 수술이 안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라는 것입니다. 식도암의 경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술만 하는 경우 일단 보겠습니다. 식도암 4,627명의 환자를 어드저번트 혹은 이어 어드저번트 요법 없이 수술만 한 경우에 그 분석을 한 건데요. 5년 생존율이 일기를 제외한 모든 병기에서 50% 미만, 로드 양성에서는 15%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아래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수술만 한 경우고요.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화학 그리고 방사선 요법 같이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경우요. 니오 어드저번트 요법의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요법에서의 독성의 내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암의 병기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절제술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로컬의 이제 조절이, 암 조절이 좀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생존율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응도나 저항도, 예후에 대한 분자 마커에 타겟한 요법들인데요. 더 나은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로 있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수술 없이 화학과 방사선 요법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진행된 병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요법, 이것은 시스템적인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방사선, 로컬 요법은 모든 암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반응률 30% 이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누가 완전 반응을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역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PET 같은 것이 있습니다. PET가 완전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화학 방사선 요법 후 완전 반응을 가진 식도암 환자에게서 수술에 역할이 있었나 하는 건데요. 이 연구는 2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화학 방사선 요법 대 화방사선 요법과 수술을 같이 한 경우에 전체 생존율과 또 질병 없는 생존율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식도 제거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식도 제거술은 화학요법과 화학 방사선요법을 6주에서 8주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PT, CT를 2주에서 4주마다 반복하게 되고 마지막 치료를 한 후에도 이제 한번 하게 됩니다. 새 병의 증거가 없으면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어떤 환자는 수술 전에 이제 튜브로 식사하시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접근법이 가장 좋을지 아직 논란 상태이고요. 많은 요인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사망과 병적 상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수술이란 말은 더 안전한 수술이란 말인데요. 식도 제거술의 다른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이보르 레위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개의 홀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또레코아 아브도미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트란스 히아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도 제거술에 있어서 외과 의사로서의 저희의 목표는 종양학적으로 좋은 수술을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사망률과 유병률을 최소화하는 그런 거죠. 최소 침습 아이보르 루이스 식도 제거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라파로스코픽 단계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옆가슴 포지션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포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흉부 동원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저희의 브링엄 여성병원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조니 박사님, 그리고 스코트 스완슨 박사님, 라파엘 보이너 박사님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수술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강경 포트를 한 후에 4주 후에 이제 본 그림 환자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도 제거술은 최소 침습 방법이 안전하고 또 가능합니다, 사실. 그리고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고요. 그리고 출혈이 많이 줍니다. 비슷한 종양학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기능, 펑션은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삶의 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SF36QOL이라고 하는 그 질문지를 저희가 썼는데요. 신체적인 점수는 나이 매칭에 있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점수도 별로 다르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역류 관련 삶의 질만 여기 또 따로 봤을 때 수술 후 일정 그리고 4%는 최소 역류를 가지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환자분들은 무엇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수술 후 처음은 소량의 식사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약간 회복이 되면 하루에 3끼 정도 식사를 하시고 주무실 때는 머리를 약간 높이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산제는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 음식 튜브는 이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활동적일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활동적이고 싶은 만큼 가능하시고요. 또 회복되면 아무 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브링원 여성병원의 최소 침습 척도 제거술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이제 저희 결과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1196명의 전체 식도 제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1명이 최소 침습 구멍 3개로 하는 3구멍 식도 제거술을 이제 거쳤고요. 이 환자들 중에는 아데노칼시노마 90명이 있었고 스쿼머스 칼시노마 18명, 고병기 디스플라지아 9명, 뉴 엔도크라인 암이 1명 있었고 또 피부암 1명, 마카라시아 1명, 스트릭처가 1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70명이 최소 침습 아이보로 루이스 법을 이제 거쳤습니다. 열린 식도 제거술하고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을 이제 비교를 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점점 더 많은 케이스가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로 시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니오 어드저번트 화학 방사선 요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후의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 완전 최소 침습 방법이 출혈이 많이 줄고 또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도 줄고 또 ICU에 있는 시간도 많이 줄이는 것을 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으신데요. 수술 후 합병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줄고요. 또 이 가장 흔한 수술 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심장에 있어서는 심장 세동, 그리고 폐에 있어서는 흉막 삼출, 무기폐, 폐렴 이런 것이 이제 걱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유미홍, 그리고 성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도암 환자에 대한 열린 식도 절제 제거술 때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을 비교를 해본 결과인데요. 여러 센터의 무작위 시험이었고요. 또 5개 연구센터가 참여를 했고 컴퓨터로 무작위로 이제 하게 되고 열린 식도 제거술 대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13명의 환자, 그중에 50명은 열린 식도 제거술을 했고 53명이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 이렇게 했고요. 모두 니오 어드저번트 치료 후에 이제 했고요. 적어도 10번의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 경험이 있는 외과 의사들을 이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적어도 30건 이상의 수술이 있는 센터들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죠. 로봇 식도 제거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브링엄 여성병원의 로봇 식도 제거술은 2014년에 이제 1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보르 루이스 복강경 이런 걸 씁니다. 처음 10달 동안에는 16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30일 사망률이 로봇으로 한 경우는 0%라고 하면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은 2%, 그리고 열린 식도 제거술은 7.6%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크라고 해서 세는 것은 로봇의 경우는 0%,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은 15%, 열린 식도 제거술은 1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머문 시간은 로봇의 경우 8일에 해당된다면 최소 침습 식도 제거술 환자는 10일 정도, 그리고 열린 식도 제거술은 10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엔드-투-엔드 스테이플된 아나토모시스로 한 로봇 직도 제거술에 대한 초기 경험에 대해서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최소 침습 직도 제거술에 이제 복강경 복부 해부하고 흉곽경 해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로봇은 이제 로봇으로 흉곽경 해부를
하고 전방 회측으로 왼쪽 측면으로 로봇이 이제 어깨로 넘어오게 되고 EEA 스테이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외과 의사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식도 제거술은 조준이 잘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잘 주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흉수를 피하고 수술 후에 합병증을 최소로 하고 또 비용이 또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가 자기의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식도 제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